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죠. 22대 국회 내일 조국혁신당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도 저는 궁금하긴 한데 한동훈 특검법 어떤 내용으로 발의를 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문제예요. 국민들이 한동훈 특검법 그러면 다 떠올라야 되잖아. 예. 한동훈이 뭐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은폐되거나 혹은 권력으로 이것을 무마시키거나 이런 뚜렷한 무엇인가가 떠올라야지만 이게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지지를 받잖아요. 특검법이라는 건 사실은 국민 여론이 만들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법의 예외성이거든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법은 평범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해요. 하지만 특정인을 위해서 무슨 수사를 하는 법을 만든다? 이건 법의 원칙의 지속성과 보편성에 위배돼요. 한데 그래서 특자가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예외를 두자. 그럼 국민들이 그걸 동의해 줘야 돼요. 이건 그야말로. 그럼 동의를 받으려면 딱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게 권력형, 예를 들어서 권력이 어떤 작용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연상이 돼야 되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그러면 특검법의 종이가 비었습니까? 아니, 근데 길어. 이게요. 네. 이 불확실하면 이 법 안에 이 이름이 길어져요. 아, 그런가요? 그래요. 이 이름이 뭔데요? 정치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깁니다. 그러면 자, 직접적으로 한동훈 특검의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건 한동훈 개인에 관련된 어떤 문제로 보면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인데 이게 그 유명한 이모예요. 이모 사건. 이모가 써줬죠? 자기 막 이거 하면서 김남국 이거 막 오늘 5,000원 올랐다 빨리 막 하고 이러다 자기 차례 오니까 딱 놓고 저 한 법무장관 후보자 이모가 써줬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때 네? 제 딸의 이모를 말씀하십니까? 제 아내의 자매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당황해서 묻잖아요. 이모가 아니라 이모 씨였잖아요. 이모 교수. 그걸 이모라고 한 바로 그 대필 의혹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건 조금 사적인 얘기지만 조민은 진짜 공부를 못해서 온 가족이 다 달라붙어 갖고 조민은 어떻게든 의사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다 학력 위조하고 학적 위조하고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의사 되게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산대 의전원에서 뭐 공부 못해 갖고 유급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데 한동훈 딸은 정말 공부 잘했대요. 이건 자타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부가 진짜 서울대 법대에서 가장 탑 클래스였대요. 이 성적도 각각의 학년에서 그래서 이거 딴 논문 대필이 뭐 의혹을 제기했지만 국민들이 지금 그건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할 그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특검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외압에 의해서 안 됐든 아니면 실제로 무능해서 안 됐든 뭐가 안 됐을 때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게 특검이잖아요. 근데 이건 수사 자체도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이었고, 사건이라고 붙일 수 없는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게 뭔데? 라는 거고 위에 것들은 알려진 사건이긴 하지만 정치검찰의 고발사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발사주가 지금 당시에 이것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한동훈을 정말 괴롭혔잖아요. 막 뭐 폭력에 의한 위계 그러니까 막 뭐 엎어쳐갖고 이거 뺏으려고 뭐 핸드폰 뭐 뺏으려고 그 검사가 오버를 하질 않나 아니면 좌천의 자체를 거듭해서 어떻게든 그 이동재 기자 엮으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무죄됐죠. 이동재 기자 무죄됐고 이런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이제 치고 나온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 문제도 사실상 직접적으로 뭐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이 연루가 돼서 뭔가 그 지시를 했다거나 한
어떤 흔적도 지금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문제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인데 이 문제 일단락 되지 않았습니까? 행정법원에서 네. 징계도 이거 무효다 하고 그렇죠. 이제 다 됐고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이미 사법적 판단이 있었거나 그러니까 검사 기소 단계에서 무슨 공수처 기소 단계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 판단이 다 끝난 문제를 다시 특검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연루가 돼 있는 직접적인 문제는 딸 논문 문제밖에 없다. 딸 논문 문제 이렇게 조국이 특검법으로 한동훈 특검법으로 제기를 했다가 조민 씨를 소환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도 회고록 냈다가 김정숙 인도 타지마할을 막 천진분간 못하는 김정숙 각종 사건이 터져 나왔잖아요. 네. 오히려 조민의 그런 입학 비리, 입시 비리 뭐 이런 것 오히려 소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언급을 했잖아요. 양가의 딸들의 예. 그런 지금 뭐 성적이라든지 또는 그 살아온 행적들이 다 드러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단 이들은 괴롭히고 보자거든요. 당장 특검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온갖 특검들을 굉장히 남발해갖고 한동훈을 죽이자, 확실하게 이게 죽여보자. 특검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특검으로 특검법을 내므로써 자꾸 화제가 되고 자꾸 한동훈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겠다. 이들은 진실이 있는 그대로가 진실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게 진실이거든요. 진실은 만들어낼 수 있다. 칼 그로브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선거 컨설턴트가 있어요. 전략가. 부시를 당선시키기도 하고 했던 네. 칼 로브가 그 말을 했어요. 진실은 만들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뭐 진실처럼 아까 그 뭐 명언처럼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추악한 미국의 선거전을 사실 빗대일 때 이걸 인용을 해요. 이게 옳은 이야기로 인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코끼리 얘기도 했었죠. 네. 그런데 이 조국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조용히 쉬고 있는 꼴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한 이유가 한동훈 위원장 쉬는 꼴을 못 봐서 한동훈을 좀 정치권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주장도 있던데요. 당연히 그렇게 지금 여겨질 수가 있는 게 이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숨만 쉬어도 기사가 된다 이거잖아요. 이유를 들여다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신화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사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 말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그런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었던 첫 번째 계기. 이런 계기에다가 덧붙여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짐에 거의 뭐 그냥 그 공격하고 사람을 정말 무한하게 하고 그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올곧은 사람인데 부당하게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서사가 쌓여나가면서 그 서사를 계기로 해서 사실 정치권에 쉽게 입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은 자신의 어떤 그 서사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놔두면 사실 아까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뭔가를 보여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한 3개월은 이 당이 어쩔 수 없었어요. 스타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상이었고 총선에서 꼭 이겨야만 하고 저쪽은 이미 8년 동안 그러니까 2번의 총선을 이긴 정당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조직이 와해돼 있는 상태고 사실 평범한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기득권의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집권 여당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서 당의 지지율을 막고 뭔가 새로운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권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줬지만 지금은 개인의 정치거든요. 그때는 당의 정치였고 그럼 개인기도 보여야 되고 개인의 비전도 보여야 되고 나의 정말 꿈을 보여야 되고 이런 정치인으로서 뭔가를 보여야만 이게 지금 다시 정치로 재진입이 가능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까 힘들게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치권에 재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민주당 그리고 또 일부 이 국민의힘의 홍준표, 신평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한동훈이 지금 뭘 그렇게 잘못했어? 한동훈이 지금 죽을 죄를 졌어? 한동훈이 왜 정치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 얘기를
사실 한동훈한테 한동훈 너 정치의 꿈이 뭐니? 아니 위원장님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거꾸로 이쪽에다 대고 아니 그만 좀 해. 한동훈 뭐가 잘못했니? 아니 좀 나와봐. 나와서 능력 좀 발휘해봐.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불러내는 그런 역효과가 났다. 이것도 좀 담긴 얘기네요. 네. 그럼 뭐 얘기가 나온 김에 네. 한동훈 위원장 문제 조금 다뤄볼게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총선 당선자, 낙선자를 계속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지구당 부활 문제, 네. 이 문제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 당원 교육, 연수 프로그램 이런 거 도입하는 거 그런 구상을 좀 언급했다고 하는데 네. 당의 어떤 체질 개선 또는 체제 개편 뭐 이런 구상을 밝힌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이건 뭐냐면 이번에 이번 선거의 참패의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패의 원인이 수도권과 청년에서 졌다. 우리가 그럼 수도권과 청년을 이기게 만드는 요인으로 만들려면 지구당은 부활해야 된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 당은 오세훈 정치법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차떼기 당 운운해서 굉장히 핀치에 몰렸을 때 이 정치 자금 관련한 법들을 전부 다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구당을 없앴어요.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다. 그러니까 정치 자금 받을 수밖에 없다. 지구당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해당 지역의 그 후보 대지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사람을 지금 그러니까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일단 유권자들을 만나고 활동을 해라. 이게 지구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거 없애라 했고 당협이라고 하잖아요. 네. 당협위원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지금 수도권에 나왔던 청년 후보들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들이 대부분 난 이제 저기 정치 안 할래? 하고 나간대요. 아니면 이 당 지금은 뭐 모르겠어. 나중엔 또 모르겠고 지금 뭐 당협위원장 같은 거 맡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하고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연속성이 없는 거야. 이 당이 맨날 어떻게 하냐면 지구당이 없다 보니까 투표일만 아까 그 해만 되면 한 3, 4개월 뭐 전에 막 뭐 고민하다가 한 2개월 정도 남으면 내리 꽂는 거야. 그냥 여기 해요.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인지가 안 돼요. 유권자들은 몰라 이 사람이 누군지. 그냥 청년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또는 청년만이 아니라 유명 인사들 나이가 있더라도 유명 인사들 셀럽들 이렇게 해서 셀럽만 믿고 그냥 내리 꽂아요. 그것과 김재섭 이번에 당선인 예를 들어보자고요. 한 번 떨어졌죠 지난번에. 그렇죠. 그래도 또 어쨌든 4년 동안 8년을 어쨌든 거기서 유권자들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계속 주장이 그랬었어요. 아니 지금 미리 어찌됐든 4년을 뛰게 만들어 놓자. 그렇게 해야만 그 유권자들이 그래? 하고 손을 잡아준다. 진정성도 느끼고. 그럼요. 네, 갑자기 그냥 갑튀로 나오는 툭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니죠. 당연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당이 있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사무실이 있어요. 그런데 당선된 사람 말고 이게 그 진 곳에서는 당협위원장이 사무실 하나 없이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협위원장은 언제 바뀔지 몰라 솔직히. 당무감사 한답시고 하고 당 지도부 바뀔 때마다 당협위원장 목숨이에요. 무슨 목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지구당 사무실을 해줘갖고 거기서 유권자들 만나게 하자. 지난번에 이 지구당을 없앤 이유, 불법적인 정치 자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투명한 회계를 하게 하자. 대신 상한선을 딱 두자. 뭐 1억이면 1억 후원금 받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투명하게 회계를 감시를 하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 4년 동안 미리 뛰게 해주자. 이게 지구당 보건설이거든요. 보건론이거든요. 저는 1000% 찬성입니다. 지역의 정치를 오히려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신인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지구당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네네. 어제 해프닝으로 끝난 얘기 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제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뒤늦게 이게 당에서 아니다 그거 착오했다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무슨 일인가요?
저기 이런 상황이었어요. CBS 김현정 프로인데 네. 조정훈 그 위원장과 관련돼서 이 백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김현정 앵커가 근데 선거에 출마한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뉘앙스가 약간 당기긴 했는데 주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안 한대나 봐요. 아니요, 안 한다고 결심을 밝히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게 완전히 이 기밀을 누설했다. 천기를 누설했다. 네.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대화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한테 저 출마 안 합니다. 라고 하는데 네. 그걸 지금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금 밝힌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딱 보니까 저 황 비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바이든이 좀 떠올랐어요. 바이든 날리면이 떠올랐어요? 아니, 이거 뉴턴 말고요. 바이든과 트럼프가 예, 바이든과 트럼프의 실수 자주 해요. 예, 사람 이름 까먹거나 아니면 맥락을 못 찾고 대답을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들 고령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저는 뭐 황우여 비대위원장 고령 아닙니다. 하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순간 조정훈 비대위원장으로 착각했을 것이다. 물론 해명은 또 그렇게 했어요. 바로 예. 조정훈 비대위원장이라고 얘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잘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통화를 해서 나 안 나간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했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굳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에게 나 안 나간다라고 못 박을 이야기를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황우여 비대위원장만 알 수 있는 기밀처럼 통화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했을까? 한동훈 스타일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하게 그때 어떤 맥락이 김현정 앵커가 주어가 없었어요. 똑부러지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간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예. 그 부분에 면세했군요. 네. 자, 하나만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 위원장이 그러면 네. 전당대회 이번에 이제 당대표 출마를 한다면요. 네.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뭐 야당의 정치 공세가 엄청 이제 내일부터 22대부터 또 다른 차원에서 시작될 텐데 그 문제도 이제 나름대로 보관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나름대로 한동훈 정치에 관한 이제 청사진도 어느 정도 구상을 갖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뭐 그런 것에 대한 준비 이외에도 당장의 목전에 지금 관심이 가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예요. 요 관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예측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그러니까 이 정부와 정부를 도와서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생각되는 것들은 선을 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뚜렷한 어떤 생각을 가져야만 한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입을 그렇게 불편해한다는 소문이 들려서 드리는 말씀인데 불편해하기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서게 된다면 아까 왜 한동훈 특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 민주당의 어떤 공격이 윤석열 대통령 물론 공격을 하겠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어떻게든 지금 그 주저앉거나 스크래치, 그러니까 저기를 하려고 또는 정치적 보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전선이 한동훈 대 이재명, 한동훈 대 조국이 돼요. 그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전국 운영에서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후보, 특정 후보 이르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면 그 사람 대 이재명이 될까요? 더 선명하게 한동훈은 그들과 1대1로 붙을 수 있는 어떤 그 선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효과를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될 거예요. 3년 동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부 그러니까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인데 저는 확실하게 대통령 만약 당 대표가 된다면 대통령과 선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을 긋느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선, 그리고 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때 대통령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서로 간의 어떤 뭐 룰 내지는 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뚜렷해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모시고 최상병 특검법 부결된 사항부터 반란표 민주당 있으면서 내부가 부글부글 이재명 경로했다. 뭐 이런 이제 내부 상황 진단도 좀 해봤고요. 한동훈은 불러내는 조국 관련해서 한동훈 특검법 문제도 좀 다뤄봤습니다. 예, 이종근 시사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